오늘은 실직 후 월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2024년 기준 실직 시 월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략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중요한 정보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과도한 근무로 건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전환 근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반드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생계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구직급여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